안녕하세요. 최근 타오바오에서 릭스라는 회사의 RS8 키보드를 구매했는데 이게 요새 또 나름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키보드는 커스텀은 아니고 그냥 기성품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,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는 데를 잘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빨리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었어요. 그리고 한국까지 가지고 오는데 배송비 다 포함해가지고 한 3만 5, 6천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HMX사의 핑크치즈 축이 들어가 있고, 이 저렴한 가격에 일단 HMX 스위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키캡은 ABS. 확실하진 않지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PBT 키캡을 조금 더 품질이 좋다, 높게 이렇게 높게 쳐주는 것 같은데, 이렇게 뭐 독검이나 이런 키보드처럼 저렴한 걸 구매하면 일반적으로는 ABS 키캡이 기본적으로 같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 타자를 쳤을 때 첫 느낌은 어땠냐면, 사람들이 이거를 사기 전에 기계식 키보드 갤러리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알루미늄 키보드만큼 막 단단한 타건감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, 저는 진짜 순수히 플라스틱에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걸까? 과연, 그리고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 소리가 나면 어떤 걸까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. 근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. 예,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고요. 뭐 진짜 알루미늄처럼 단단한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어, 타자를 쳤을 때 일단 이 손이 올라가 있잖아요. 키보드 위에. 그러면 플라스틱 전체 하우징 자체가 조금 울림이 있다라는 거는 느껴져요. 예. 그런데 사람들이 왜 어떤 부분에서 좀 단단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공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, 아마도 이 스위치 때문에, 이 스위치 자체는 제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만 5, 6천 원 정도의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 물건을 실제로 수령을 한 건데, 한국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이 키보드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독거미가 그랬던 것처럼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은 아마 그러면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진 않을까. 하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독거미 키보드 가격이 뭐 동일한 배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, 6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.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게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5, 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 아마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이상이라면 저는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 키보드를 쓰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, 처음에 딱 쳤는데 예를 들어 클래키한 키보드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뭐 다른 저소음축 이런 걸 칠 때는 그래도 빨리빨리 막 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. 제가 타자를 빨리 치려고 하면. 근데 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키가 살짝 늦게 올라오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래서 진짜로 빠르게 막 쳐야 될 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다. 근데 그 정도가 엄청 심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쓰다 보면은 적응이 된다. 예, 이 정도일 것 같아요. 막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오랫동안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무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소음은 제 생각에 일단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. 진짜 조용히 천천히 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, 빠르게 저희가 제대로 타자를 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좀 시끄러워져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정도의 소음입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텐키리스 배열이고 F열도 잘 있고 윈도우 키, 보니까 윈도우 키 없는 것들도 많던데 기성품 말고 이제 아마 커스텀에는 기성품이라 그런지 당연히 윈도우는 있는 편이고요. 또 하나 좋은 점이 한글이 처음부터 그냥 제가 바꿀 필요 없이 저절로 한영 전환이 가능해요. 네, 그래서 여기 FM 바로 옆에 이 위치에 Alt키가 있기 때문에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한영 전환이 됐었다. 그리고 방향키 있고, 그리고 노브는 없어요. 노브는 없는데 이게 다행히도 비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아를 통해서 원하는,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볼륨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F11을 누르면은 볼륨이 커지고 11을 누르면 작아지고 10을 누르면 음소거. 제가 가장 많이 안 쓰는 키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볼륨 조절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, 만약에 F11이나 11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FN 눌러가지고 F11 누르는 방식으로
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 비아 제이슨 파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거의 한두 번 만에 딱 보이는 링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펌웨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업데이트 해주지 않아도 그냥 비아 파일 인터넷으로 받은 것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식은 잘 되고요, 비아에서. 자, 그리고 이게 유무선이 또 지원이 돼요. 저는 원래는 유선 키보드만 좋아했었어요. 왜냐면은 옛날에 무선 키보드가 있었는데 풀 충전을 하고 나서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길어봤자 8시간?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확실하진 않지만. 근데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거를 매번 충전하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불편했기 때문에 차라리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냥 건전지를 사용하는 키보드들만 찾아다녔었는데 요새는 RGB까지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충전을 해놓으면은 막 며칠 이상,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가는 키보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것도 용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4000mAh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RGB를 끄고 잘 버티면 며칠 이상은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배터리 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무선, 유선 잘 되고 무선은 2.4 하고 블루투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늘상 2.4를 쓴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시하는 그 거치대, 동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를 돌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열고 빼주면은 동글이 잘 나옵니다. 릭스사에 이게 박혀 있네요. 그래서 뭐 동글도 충분히 좋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윈도우하고 맵 전환 가능하고 2.4 블루투스 그리고 그냥 USB-C 타입 쓰는 거 전부 다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전원을 끄는 거구나. 네,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독거미 같은 키보드가 있고 뭐 자기가 정말로 키보드를 좋아해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키보드가 없는데 진짜 좀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된 걸 하나 사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선 저는 이 키보드가 나름 좀 팔방미인에 속하지 않나 가격까지 포함을 했을 때 가격이 그러니까 4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름 되게 준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천, 싸면 추천. 그런데 마지막으로 스테빌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딱 키보드 칠 때 느낌도 나쁘지 않고 스페이스바 칠 때 느낌도 나쁘지 않고 쉬프트도 괜찮고 엔터도 괜찮고 이쪽 쉬프트도 괜찮고 근데 문제가 백스페이스는 약간 이상하더라고요. 제 것만 그렇겠지만 뭐 다른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는 약간 아쉬웠어요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어딥니까? 만족합니다.